좀, 예. 그러니까 스토리, 아까 지금 AI를 전 시간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게 저희들은 AI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관데,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 똑같이 된다.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요리든 뭐든 이 슈퍼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동화를 만들든 사학객서를 만들든 또는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뭐든지 챗GPT를 잘 활용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 그것이 사학객이든 홍보든 뭐 유튜브의 홍보든 인스타그램의 홍보든 뭐 블로그의 홍보든 그 부분이 AI를 활용함으로써 70점, 80점 수준의 그, 그 1차적 스토리를 업로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씩 그 반복함으로써 유튜브의 영상 제작이 블로그의 이야기가 수준이 높아져서 관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일차적으로 저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존재하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활동에 무슨 도구든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AI를 잘 활용해서 영상도 잘 만드는 목적은 각자가 희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영상이 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든 홍보가 되든 뭐 어떤 이야기든지 그 홍보를 잘 하게 되게 돼요. 메시지를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함으로써 그것이 홍보물에 30초든 1분짜리 광고 영상이 돼 있지만 그것을 잘 만들게 된다. 그래서 자기 어떤 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에 플러스가 된다. 그 경제적 활동이 플러스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 여분의 경제적 활동과 시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먹고 살기 빠듯하면 좋은 일을 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이 충족이 될수록, 물론 경제적 활동이 충족이 돼서 다 좋은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동시적 조건이라고 해요. 경제적 조건이 확산되고 인격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동시적 조건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자기 경제적 활동을 높이고 인격적 활동을 높이는 데 쓰여질수록 상호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다 활용될 수 있다. AI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반복 질문, 또 그 중학생 수준의 질문, 또 자기가 잘 알았던 전래동화나 드라마 중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도를 높였더니 스토리를 쓸만하고 스토리를 연습하고 그 연습된 스토리를 여러 가지의 상황별로 제가 아는 것은 그 문화적 요소, 이게 시대적 문화적 요소가 있고 롱런한 전래동화나 소설은 그 인간의 본래적 요소, 권선징악이라든지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악역과의 갈등 같은 것이 역사적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그 몰입됐으나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갔을 때 시대를 초월해서 인기를 끌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스토리가 인기가 있는 게 100년 후에도 인기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적 그 단어의 표현이
그 시대의 문화를 언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이 시대의 문화에 표현된 글과 영상이 100년, 200년 후에도 동일한 대중한테 노출됐을 때 공감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별주부전이 시간이 걸렸어도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재미있게 지금도 읽을 수 있고 이 요즘에는 동화를 만드는데 이 별주분의 후속편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미있게 또 쓰기도 합니다. 햇님, 달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재밌었으나 지금은 덜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형부 때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가난이 힘들었죠.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궁의 용왕이 산다라는 어떤 설정이 재미있기도 하죠. 뭐 지금도 하늘에 뭐 신과 함께가 몇 년 전에 대히트를 쳤듯이 그런 스토리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의 예시를 다양하게 공부함으로써 꼭 그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개별적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 생성을 해봄으로써 스토리 작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챗GPT를 가지고 스토리를 작성하고 관점이라는 게 이게 그 흐름의 관점, 전개 흐름의 관점을 그 다양하게 최소한 5가지 관점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작가적 소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 5가지 관점, 그 다음에는 10가지 관점으로 그 스토리를 다시 관점의 변경으로 작성해 달라고, 예시를 들어서 작성해 달라고 하고, 그 5가지 또는 10가지 관점의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관점을 변경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너 관점으로, 너 관점에서 그의 관점에서 그와 또 누구의 관점으로, 신의 관점으로, 또 악마의 관점으로, 또 제3, 뭐, 또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누구의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처음에 적었던 스토리를 예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므로써 아이디어가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토리를 적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도 저도 논리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동화를 작성해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그 스토리 영역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이 확장되고 창의성이 늘어나고 일반인이 보지 못한 다른 관점, 다시 말하자면 강아지 관점이라든지 로봇 관점이라든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왜 지배하게 될 것인가? 그 로봇 관점에서 스토리도 써볼 수 있고 고양이 관점, 나무 관점, 어떤 뭐 햇님, 달님 관점, 신의 관점, 신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신들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써봄으로써 그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토리 강사는 아닌데 AI를 활용하는 것을 저의 작은 동화를 만들면서 스토리를 확장하는 AI 활용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편집조차도 여러분이 어, 어떤 것이 좋다고 보냐면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의 중간 부분을 귀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서술식으로 갈 거냐. 요즘에는 귀납식으로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런 그 자기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대상층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전개를 시키면 어떻냐라고 채찌피티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채찌피티가 정답을 말해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한 걸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테스트 또는 어떤 엑서사이즈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관점을 변경시켰을 때 일관성 있게 그걸 써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소비가 많이 되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일차적으로 쓰는 스토리를 가지고 한여의 관점이라든지 제3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줘라고 요구하면 뭐 1분이면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 10가지 관점에서 스토리마다 10번쯤, 한 100번쯤 해보면 영상 스토리에 대한 접근성이 적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스토리의 역할 확대, 언제 우리가 스토리를 써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수강생 중에서는 스토리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챗GPT를 이용해서 한 스토리를 가지고 10가지 관점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10가지 관점으로 요구할 거냐? 그걸 또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이 스토리의 10가지 관점이란 어떻게 되느냐고. 그 착상인 게 10가지 관점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착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챗GPT에 또 물어보세요. 10가지 관점이란 왜 10가지 관점이냐? 왜? 라고 또 물어봐요. 12가지 관점도 좋고. 그렇게 물어봐서 그 이해될 때까지 12가지 관점을 보는 그 상태를 이해하고 그 12가지 관점으로 또는 10가지 관점으로 자기가 초본을 썼던 스토리를 변경해보고 또 그 관점이 변경된 걸 가지고 A, B, C 안을 합쳐보고 해보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창의성을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하고 C를 빼보고 곱하기 해보고라는 걸 통해서 구름빵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히트친 구름빵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AI를 활용을 잘 해서 재밌는 스토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물론 자기만 보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뭐 결핍식으로 제작하면 되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 그 제시할 소비자 대상층이 좋아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100% 맞지는 않지만 7, 80%는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대상층이 선호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소비자 관점에서 만들고 그 콘텐츠를 A 이 12가지 관점에서 만들어서 그 12가지 관점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게 조사도의 선호도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하고 빼고 그 1항과 2항, 3항을 더하고 빼고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ChatGPT라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데이터를 치게 되면 그게 이제 표주 하나의 그 포맷이 되는 거고 먼저 가는 사람이 ChatGPT를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저는 대단하게 중요해서 이 활용을 잘해야 되고
근데 포맷을 스토리도 음, 이렇게 이제 스토리 포맷이라는 것이 아까 10가지 관점만 이야기했는데 12가지 관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상상력은 끝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전래 인기 있는 전래 동화 있는 전래 동화 100편 100편을 알려주세요. 인기 있는 전래 동화 100편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전화 100편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있는 전래 동화 100편 이러면 이 동화라는 게 1000편도 더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흥부와 놀부, 별주부점, 햇님, 난님, 호랑이, 곶감, 청개구리, 방귀쟁이, 며느리, 지금 80, 시착, 나무꾼, 신령한 사랑. 이제 한국의 전래동화 100편이 나왔습니다. 외국의 전래동화, 동화, 인기 순으로 100편, 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전래동화가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공주, 빨간 모자, 핸들과 그레텔, 뭐 이렇게 쭉 100편이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스토리가 여기 100편으로 이 포맷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100가지 포맷이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게 100편의 이야기 스토리 포맷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아 보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보일 수 있고. 또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외국의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포맷으로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천자를 썼어요. 그러면 그 천자를 가지고 신데렐라 스타일로 재구성해달라. 백설공주 스타일로 재구성해달라. 점잖은 숲속의 공주 스타일로 재구성해달라. 이게 자그마치 내가 요구한 게 100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인기 있는 동화가 100개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유명한 일단은 이런 스타일로 처음에는 연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백설공주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면 아주 잘해줘요. 점잖은 숲속의 공주, 빨간 모자, 미녀와 야수, 피노키오, 피노도 유명하죠. 피터팬. 이런 스타일로 어, 썼던 내용, 내용이 100%가 아니더라도 시놉시스만 가지고도 이 스타일로 재구성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그러면은 많은 차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편쯤 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100편쯤 포맷을 자기가 적은 신호를 갖고 포맷을 바꾸어 봄으로써 인식을 확장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포맷으로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이 포맷을 두 개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이소부가 있나? 왜냐면 저는 이소부와 스타일로 해보려고 거인과 사과나무, 그 양치기 소년, 장화시는 고양이, 모자 쓴 고양이, 개구리 왕자, 빨간 구두 이런 거 다 있죠. 그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좋고 옛날에 뭐 천년, 이천 년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뭐지? 그 기독교의 그 유태인이 했던 탈무드, 보주가 잘 말을 좀 해줘야지. 탈무드만 가지고도 여기다 그럼 탈무드를 적읍시다. 탈무드 아니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서 힌트를 얻어서 재밌게 만들 거냐. 여러분이 스토리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인생 자기 스토리를 할 때는 뭐 너무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는 형식은 이런 데서 차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는 그대로이고 탈무드 내용을 뭐 50가지로 요약해달라. 100가지로 50가지만 합시다. 50가지로 요약해달라. 50가지로 종류로 50가지 종류로 요약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50, 이거 타이틀만 가지고 50가지인데 이 하나가 또 한 50, 뭐 50가지씩 200, 이러면 25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스토리를 재미있게 또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탈무드는 하나의 얘기고 인도의 뭐 그전 2000년 전에 또 내용도 그렇고 뭐 말하자면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의 신화도 그렇고 불교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습작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영상을 짧게 재미있게 만들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여러분이 졸업 작품 때 자기 인생에 대한 뭐 30분짜리 하나를 쓴다고 할 때 그것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뭐 이 동화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니 먼저 동화를 원해서 동화를 쓰시려면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는 것이 좋고 자기 인생 자서전이라 그럴까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써본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습작으로 하고 어, 당연히 졸업 왔을 때 4년 후에 자기 이야기도 써보고 가족 이야기도 써보고 창작적인 것도 써봄으로써 영상을 제작하는 확장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동화를 요즘에 쓰는 건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는 요즘에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최종편 후속편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동화 미운 오리 새끼 후속편인데 이게 왜안 공유가 안 됐냐? 이걸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하는 거야. 왜 공유가 그렇지?
그렇나? 지금 지금 동화 미운 오리 새끼 후속편을 제가 적어봤는데, 음, 창의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리 새끼가 자기가 왜 미움을 사고 있는지 잘 몰랐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오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백조인 걸 알게 되고 백조 무리를 따라서 백조한테로 가는 게 전편의 끝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조 무리로 가서 이제부터가 후속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 후속편을 써봄으로써 저의 동화 제작 능력을 스토리 제작 능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이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그 리튼에서 그냥 요구해 갖고 했어요. 잠깐 한번 보시면은 백조가 된 미울 오리 새끼는 백조무리에서 지니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냈다. 그러나 자신이 오리 튼에서 자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백조 부모님께 물어보기를 망설였지만 그의 마음속 의문은 계속 커졌다. 그는 백조 부모님께 자신이 오리집에서 자랐는지 물어보기를 심했다. 백조 부모님 그가 오리집에서 자랐는지 설명해 줬다. 백조들은 따뜻한 장소 집이 없어 그것을 잘 키우기에 우리 가족에 맡겼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족에게 키워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에 찾아가기를 결심했다. 우리 가족을 찾아갔더니 폭풍으로 우리 집이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미운 우리 새끼였던 백조는 백조물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청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는 백조무리와 함께 오리집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와 백조 가족들 그리고 오리 가족들과 함께 오리집은 다시 아름답게 재건되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는 오리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해졌다. 우리 가족은 백조무리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는 자신이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평화를 찾았다. 이제 그런 백조무리와 오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자체가 이제 이것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모사해서 이렇게 창작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 땐 그런 영상 제작할 때도 이걸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저 부루를 그것은 내가 음, 미운 오리 새끼를 PDF 파일로 변화해 놨습니다. 음, 해양 공유 무슨 기억나는데 지금 이 부루가 공유됐지요.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의 몸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제 목소리로 또 시작해도 되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도 되지만 오늘은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이 동화 폴리 이야기를 PPT로 만든 것을 갖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받아들일 때 PPT를 못 받아들이고 PDF 파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PDF 파일로 만들어 놨었어요. 저장 안 함으로 가고 파일 불러오기에서 여기 지금 동화 미운 오리 새끼 후속편 최종
이것을 선택을 하면, 열면 파일 불러오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자막 입력하기, 그리고 성우, 제가 설정해 놓은 성우 목소리로 생성하고 있죠. PPT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제 성우가 내레이션으로 목소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도 안 돼서 생성이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분 53초 만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막에서 자막 표시를 끄고 플레이백을 하면은, 아까 PPT로 만든 파일을 PDF 파일로 바꾸고 브루에서 불러왔더니 1분도 안 돼서 동화 1분 미운 50, 오리새끼 후속편 백주 미운 오리새끼의 모험 2024년 5월 19일 백주가 된 미운 오리새끼는 백주 무리에서 지내며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오리들 팀에서 자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했다. 백주 부모님께 물어보기를 망설였지만 그의 마음속 의문은 계속 커졌다. 그는 백주 부모님에게 자신이 왜 오리집에서 자랐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백주 부모님은 그가 왜 오리집에서 자랐는지 설명해 주었다. 백주들은 따뜻한 장소에 집이 없어서 그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오리 가족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오리 가족에게 키워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됐죠. 그러면 이제 내보내기를, 아까 1분도 안 돼서 1분 53초 길이의 내용을 영상으로 브루에다가 넣었더니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최대의 장점이 이 성우가 말하는 내레이션이 글자로 표시된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브루를 쓰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아니면 캡컷을 쓰거나 뭐 필모라를 쓰거나 이러겠죠. 근데 이것이 수정을 즉시 하면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영상 파일 MP4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전체 클립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 지금 미운 오색이 후속편을 12월 12일 여기다가 영상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보내기 과정하고 프로젝트 파일하고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학생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편집을 처음 해보신 분 중에서 프로젝트 그 파일, 이렇게 아까 편집을 하고 있던 스크립트 파일을 100% 이해를 못하시고 계실 경우에 구글에서나 챗GPT에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파일이란 무엇인가, 왜 내보내기라는 렌더링을 걸어서 영상으로 아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하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프로젝트 파일을 나중에 불러와서 편집을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보내버리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영상을 가지고, 그러나 아까 그 편집 모드에 있는 상태는 항상 글자를 바꾸거나 레이어를 바꾸거나 뭐 자막을 바꾸거나 배경음악을 바꾸거나 이미지 소스를 바꾸거나 많은 수정, 사후 편집을 가감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저는 노트북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렌더링, 소위 말하자면 이 영상을 출력하는데 지금 1분 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분 53초짜리를. 근데 이 출력을 하는데 1분 53초짜리를 이 시간 비슷하게 걸리면 뭐 쓸만한 그래픽 카드가 있는 편- 편집기, 이게 노트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느린 거입니다. 이게 편집 장비를 살 때 최소한도 동일 시간보다는 적게 걸려야죠. 10분짜리를 10분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10분짜리 렌더링을 하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금 미운 오리새끼 후속편을 PPT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만들고 브루에다가 넣어서 이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영상은 활용할 때가 유튜브도 있고 미운 뭐 오리새끼 후속편 백주 미운 오리라가 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청했다. 미운 오리새끼였던 백조는 백조 무리와 함께 다시 오리집을 재건하기 시작. 이것을 지금 다시 또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새끼였던 백조와 백조 가족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름답게 다시 공유를 재건되었다. 했는데 미운 오리새끼였던 백조는 오리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해졌다. 오리 가족은 백조 무리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백조는 자신이 어디서 자랐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평화를 찾았다. 이제 그는 백조 무리와 오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MP4 파일 포맷으로 제작이 된 거지요. 그러면 동화 이 미운 오리 부분을 새끼 후속편 백조 미운 오리 새끼의 아까 모험 이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일부 수정할 2024년 수 5월 있었는데 19일 수정 안 백조가 하고 된 이제 미운 보여드리는 오리 새끼는 겁니다만은 백조 무리의 아까 그 몇월 며칠이고 뭐 그런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대로 써도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남하고 공유해야 할 수 있고 뭐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활용할 수가 있죠. 물론 인스타그램의 포맷에 맞게 유튜브 주소를 주는 것은 간단하고 그래서 영상을 자주 만들어서 공유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URL을 주는 것이 상대방한테 대한 배려인데 뭐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은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이 주소가 있는 사람만 공유한다는 설정으로 영상을 공유하게 되면 카톡에 뭐 300메가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 안 시켜도 URL은 유튜브 것을 보니까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말하자면 용량 영상을 서비스하는 곳이고 그래서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영상을 URL을 친구들끼리 또는 1차 고객들한테 재미있다고 하면 뭐 공개하고 출간을 하든 나중에 책으로 출간을 한다고 할 때 여러 사람의 반응이 높으면 이 아까 PPT 파일을 가지고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대중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좋아하는지는 이 동화의 대상층이 3살에서 5살 사이인데 또는 더 이상의 사람도 있겠죠. 백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 또는 뭐 성인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굉장히 환호하더라. 그러면은 동화로 출판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동화 작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동화를 만들었을 때는 전폭적인 공감이 있으면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다. 그 공감성을 즉시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다가 그 유튜브의 내용을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거니까 미국에서 보고 미국적 구독자가 많이 공감하더라. 미국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던 글을 써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글을 쓸 때, 스토리를 쓸 때 미국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의 구독자들이 전폭적 반응이 오면 만약에 정말 사실대로 전폭적으로 미국 쪽에서 왔다. 미국에서 출판하면 저는 단언컨대
수백억 봅니다. 뭐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자체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게 뭐 늦게는 영화, 짧게는 뭐 어린이용 또는 특정 대상층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동화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실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다면 뭐 촬영된 영상의 동화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만든 거예요. 동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어떤 샷이 여야 되는 자를 그 챗GPT한테서 요구하고 메시지를 준 걸 기반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지내며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이 뽐냈다. 동화의 그러나 구조와 그는 샷이 자신이 오리들 틈에서 우리가 자란 알아서 이유를 만들어준 이해하지 못해 거지만 불안했다. 상당히 백주 잘 만들어져 부모님께 있어요. 첫 물어보기를 번째는 망설였지만 제가 그의 좀 마음속 의문은 계속 커졌다. 제가 그는 그 백주 묘사된 부모님께 내용을 제 임의로 자신이 왜 했더니 오리집에서 자라는지 물어보기로 좀 그 결심했다. 주인공의 백주 돋보임이 부모님은 많이 그가 부족했어요. 왜 그러나 오리집에서 다시 자라는지 수정을 설명해 했더니 주었다. 백주는 이 미운 따뜻한 오리 잠들의 집이 새끼의 포커스가 없어서 정확하게 우리를 더 제가 잘 키우기 봐도 위해 우리 그림이 가족에게 맡겼다고 나타나고 했다. 그는 이 어, 사실을 알고 우리 주인공답게 가족에게 키워준 은혜에 표현이 대해 됐어요. 그것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알아서 해준 찾아가기로 거죠. 결심했다. 우리 그러니 가족을 그만큼 찾아갔더니 챗GPT는 폭풍으로 우리 내가 집이 요구하지 않은 모두 파괴된 것까지도 것을 발견했다. 동호하고 미운 오리 새끼였던 주인공이 오리 백주는 미운 오리 백주 새끼라는 걸 무리에게 알고 돌아가 이 이 소식을 그림 전하고 자체를 도움을 청했다. 주인공답게 그려준 미운 거예요. 오리 새끼였던 근데 백주는 그것을 백주 잘 무리와 모르는 함께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려줬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영상 전문가 이제 우리 현정주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서 구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오리하고 동등성, 유괴성이 없으면 주인공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좀 수준이 되면은 지적을 받고 수정을 받고 코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기가 상당한 수준에 가야 이런 지시가 무슨 말인지를 물은 지적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알아서 치즈피디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줘요. 그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영상을 활용하면 되고 이 부분 이 스토리 만들기가 어렵지 그림도 같은 장면을 수십 장 만들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서진 오리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출판을 하려면 미드저니에서 더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주고 그런 집들도 리얼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동일 후속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어도 재밌고 동화는 그 내용과 맥락의 일치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 막 그 미운 오리의 발, 코까지 막 그래도 상당한 캐릭터의 일치성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안 써도 3살에서 5살 사이는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더 보고 재미있으면 됐지. 막 이게 집이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어디가 잘못됐네? 그 자체를 또 재밌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 동화일 때는 달라요. 그러나 성인용일 때는 이 사소한 그 어떤 사실이 틀렸을 때는 지적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부루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동화는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또 부루를 다른 걸 한번 보면요. 저는 이제 아까 그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소쌀국수 영상도 세종문화관의 광화문석 프런치 하나 갖고 오니까 매번
공유를 다시 해야 되네. 이거 어디 갔어? 그 공유를 모니터를 해놔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AI 리터러시 봉사를 하고 있는 미소쌀국수 광화문 8번 출구 건너 변호사에게 치안데 이 집의 홍보물을 브루로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종문화관 뒤 광화문역 8번 출구 건너 변호사회관 지하 식당가에 숨겨진 보석 같은 베트남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소 쌀국수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 및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곳은 진정한 베트남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재료와 전통적인 조리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쌀국수는 그 맛이 일품입니다. 방문객들은 그 유명한 쌀국수 외에도 베트남인 부부가 만든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맛볼 수 있어 한번 방문하면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 부부의 딸 이름을 딴 미소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브루서 완전 편집한 건데 이 캐릭터가 립싱크를 해줍니다. 이거 프로 버전, 브루의 프로 버전을 구입하게 되면 캐릭터를 주고 변호사회관 지하 식당가에 또 캐릭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숨겨진 보석 같은 베트남 이 음식점이 정도 자리 잡고 립싱크를 있습니다. 해주죠. 근데 이게 미소 좀 쌀국수라는 이름으로 센터에다가 갖다 놔도 지역 되고 주민 및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입소문을 캐릭터를 타고 자기가 있는 다른 이곳은 진정한 챗GPT에서 만들어 베트남 와도 현지의 맛을 되고 근데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립싱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브루에서 만드는 신선한 것만으로 재료와 립싱크 전통적인 해줘요. 조리 방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여기도 쌀국수는 그 AI를 맛이 활용하라니까 일품입니다. 모든 편집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은 그 AI를 유명한 활용합니다. 쌀국수 외에도 베트남인 부부가 만든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맛볼 수 있어 한번 방문하면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림도 보지만 두 번째는 이런 자막들과 캐릭터의 배치, 또 캐릭터가 주목을 끌게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구글에서 베트남의 쌀국수니까 한국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니까 베트남의 이미지가 좀 있었으면 좋아서 이 그 소고기가 쌀국수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구글에서 가져왔어요. 그걸 그대로 쓰자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 변형을 챗GPT가 또 이런 것도 잘해줍니다. 이 그 멀티모달이 된다는 것은 그 챗GPT에 그 동그라미 골뱅이 같은 것이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채화 풍 이런 풍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죠. 이 변경해준 내용으로 어, 이렇게 살짝 틀었더니 저는 베트남의 실사를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베트남 방문하면 음식점이니까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 부부의 딸 이름을 딴 미소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자기는 이제 미소 딸 이름을 지은 미소인데 쉬었다 안 가요, 바로. 네? 쉬었다 안 가시나? 금방? 쉬어요? 안 끊어야 돼. 예, 예. 세 번. 요 말만 하고 미소라는 딸이 있는데 2살짜리 24개월 된 미소 얼굴을 등장시키려고 했더니 엄마가 싫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의 이미지 컷으로 딸 이름을 딴 음식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네.